침해의 현재성, 어,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되고 미래의 어떤 침해를 다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시점에 현재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고 다만 이제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이때 현재는 청구 시점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시점 현재로 볼 때 확실히 예측된다 그러면은 비록 침해 현재성의 예외로서 허용된다는 겁니다. 침해 현재성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청구 시점에 이미 침해가 이루어졌고 이미 침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저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수색을 했습니다. 교도 수용 시설에 구치소에 수감하기 직전에 알몸 수색을 했습니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한 거죠. 그럴 때 그 알몸 수색 침해 행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헌법소원 청구를 과거에 이제 그와 같은 알몸 수색 행위가 권력적 사실 행위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나의 인격권이나 뭐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인격권을 침해했다. 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청구하는 시점에는 이미 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고 시점에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됐습니다. 이때는 침해의 현재성은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침해의 현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청구를 하는 시점에 이미 침해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침해 현재성은 지금 침해 현재성을 요건은 먼 미래에 일어날 침해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알몸 수색 사건에서 이미 침해 현재성은 충족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중에 뒤에 보는 권리보유 이익이 없어진 겁니다. 이미 침해가 종료됐는데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알몸 수색 행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 이미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권리보유 이익은 없습니다. 권리보유 이익은. 다만 심판의 이익의 문제만 남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로 권력적 사실 행위를 다툴 때는 이런 권리보유 이익 문제와 심판의 이익 논점이 나오게 됩니다. 권리보유 이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하고 또 권리 침해가 향후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익은 있어서 판단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권리보유 이익과 심판의 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리보유 이익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심판의 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침해의 현재성, 권리보유 이익, 심판의 이익, 3자의 관계를 지금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현재성이 인정된 사례에서 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로 예외적으로 당장 침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유죄 판결이 이제 정근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미확정 상태에 재판 중에 있는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은 이 그 청구인은 정근거래법 위반죄로 해가지고 5년간 정권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죄 확정이 되면은 5년간 정권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년간 정권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이 규범을 다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시점에서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5년간 정권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이 규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해 현재성이 원칙으로 따지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자동적으로 5년간 이제 임원이 못되게 되는 효과가 사후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게 되죠.
그럴 때는 먼저 이 법리가 이제 적용되는 거죠. 아까 말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현재 청구하는 시점에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확실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침해의 현재성의 예외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법리를 적는 거예요. 법리를 적어놔야 됩니다. 이게 법리입니다. 이 법리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적고 사안에 적용하는 거죠. 다른 내용들은 참고로 읽어보고요. 이전에 가산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점, 제대군인 가산점이나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다툰 그 당사자들은, 청구인들은 가산점 시험을 치고 시험의 결과로서 가산점을 못 받아서 불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 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 가산점 제도의 적용을 받은 바가 없죠. 그런데도 공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헌재가 넓게 인정한 겁니다. 적어도 공채 시험에 응시했다는 응시 원서 접수가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엄밀하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 현재성을 느슨하게 이제 적용시킨 거죠.